이게 말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사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본질은 후원금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것과 연관하여 과연 아파트 구매 자금이 본인의 돈이 맞느냐라는 것을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직은 그건 아마 다 이 우리 돌직구를 보시는 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거라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주거지예요. 어디에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주 돈이 많은 사업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집 사는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집 사는 데 있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뭐 적어도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데 저걸 돈을 어떻게 지급할까? 이제 경매하면 처음에 낙찰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달 내에 나머지 잔금을 다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런데 지금 경매 아파트를 사는 게 저게 이득일까요? 이득이 아닐까요? 고민을 첫 번째 할 거예요. 싸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집을 팔아서 샀다고 했는데 시점이 달라지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금을 깨서 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금 깰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금 깰 때. 그건 어떤 생계가 달렸다랄지 정말 불가피하게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으면 적금이나 보험금 깨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경매받는데 적금을 깼다? 이건 제가 도대체 이해가지 않아요. 경매 아파트 사서 적금을 깰 정도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지. 더군다나 담보대출 없이 일반적으로 경매 받으면요. 아, 담보대출 안 받았답니까? 예, 예. 경매 받으면 잔금 치를 때 은행하고 이 얘기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모든 걸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건 어떤 지급할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현금이 어디서 났느냐? 집을 팔았다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적금에서 깼고 뭐 한 4천만 원은 뭐 친척한테 빌렸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라서 언론이고 뭐 본인이 그 적금 깼다는 걸 어떤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이건 밝힐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런 부분은 검찰에서 강제 수사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요, 쉼터 매입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이런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특검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안성에 세 군데나 돌아다녔다. 쉼터를 매입했던 그 곳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시가가 싸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소명을 해야 된다. 이태규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부 보조금과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이것은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일부 유치원에 들이댔던 잣대와 정의기업 연대에 적용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이라는 점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은 기존은 동일합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정부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깊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낙연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입니다. 개별 의원이나 당선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고승덕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초기에 몇몇 의원들은 성명서를 함께 내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친일 세력의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제가 휴가 갔을 때 벌어진 일인데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졌군요. 사실 이걸 친일 프레임으로 이걸 끝내고 방어하기는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문제 제기한 분이 어떤 친일파가 아니고 이영수 할머니 스스로가
나에게 쓰여진 돈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회계 문제를 사실상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뭐 기억력을 탓하거나 또는 뭐 어떤 친일 프레임으로 이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말 국민의 돈이거든요. 이게 개인 돈이 뭐 어떻게 쓰였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소명의식 여러 가지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낸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회계부정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쉼터가 이제 이중으로 지금 마련됐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언론에서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평화의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게 위안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라고 다들 인식을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도 스스로 갑자기 안성 쉼터 문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용수 할머니랑 똑같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상황을 보게 되면은 2011년도에 김복동 할머니 이제 계실 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쉼터 문제를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현대중공업보다도 먼저 쉼터를 마련해 드린 게 그러니까 평화의 우리 집 여기를 무상임대 해준 대형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쉼터가 2012년도 가을에 마련이 돼가지고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 쉼터는 1년 뒤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대기업에서 쉼터 마련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고 적어도 정대협에서는 자, 쉼터가 마련됐으니 이 돈을 어찌하오리까. 쉼터를 2개 마련한다 그러면서 마포에는 구할 수 없으니 간다. 이 말은 이건 굉장히 기망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대협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세세한 회계 부정보다도 왜 이미 대형교회에서 정말 멋진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우리 집을 2012년도에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대기업이라든가 공동모금에 감추면서 마치 아직도 쉼터가 없으니까 이 쉼터 마련하는데 10억 원이 와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 부분이 큰 잘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가 있으니까 굳이 쉼터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매주 수요 집회하는 할머니들이 안성 쉼터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평화 우리 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중으로 마련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심하게 표현하다 그러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좀 그러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미양 당선인과 또 안성 쉼터와 관련된 오늘 새로운 의혹과 또 유미양 당선인 측의 해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추후에 유미양 당선인이나 정의연 측의 추가 해명이 나온다면 내일 돌직구쇼에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